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9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부터 시작합니다. 자, 99번 도정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간에서 시행해야 하나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순간순간 판단해야죠. 이 말은 재개발은 반드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해야 하나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뜻입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2번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 다세 등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2번에서 묻는 것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개념이죠. 6개 정비 사업의 기본 개념 잡아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죠.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 정비 기반시 극혈락 주거환경. 재개발은 두 가지죠.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은 두 가지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호공업에서 도시환경.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가로육대 정비 사업은 정전가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래서 2번 옳은 표현이고요. 3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 열악하고 노불량급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이니까 열악 그리고 주거환경 옳은 표현이죠. 4번 가로육대 정비 사업의 경우 가로계획 범위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 가로계획 범위는 우리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얘는 정비구역 지정 안 하냐. 그래서 10,000제곱미터 미만 또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4m 이하 도로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노후 분량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돼야 되고 네 번째 단독 공동을 더해가지고 20가 이상 되고 마지막으로 2종 일반 주거에서는 15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5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지 않게도 시행할 수 있다. 예,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유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즉 토지 등 소유자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99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00번입니다. 자, 도시민주환경 정비법령상, 도정법령상,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랍니다.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된다. 이 1번 질문이 그런 얘기죠. 원래 이 정비사업은 지자체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겠죠.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재건축은 좀 활성화되고 있지만 재개발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할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정비사업을 지자체한테 맡겼던 것에 국가가 관여를 하는데 직접 관여를 않고 방침을 방침. 전국의 정비사업에 이런 식으로 한데 가지고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데 누가 수립하냐? 국가가. 국가가 하니까 국장이고 이거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편이고요. 2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시장은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자, 2번에서 이 정비 기본계획이죠. 이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이 정비 기본계획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이 수립합니다. 군수는 수립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러면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반드시 수립을 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의사 수립이 필요. 그때는 수립을 반드시 하고 도의사가 얘기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옳은 표현. 3번 대도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한다. 자, 3번이 틀린 표현이 되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기본계획 수립해서 본인이 직접 확정입니다. 직접 확정.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어쩐다? 도지사 승인받는다. 3번이 틀린 표현이에요.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며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4번 좀 주의하죠.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변경했으면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5번 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구역, 즉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네, 기본계획에는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그리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자 정리해봐요.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이 군수 제외 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두 번째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반드시 수립하되 대도시가 아닌 시는 더 이상 수립이 필요 그때만 수립하고 세 번째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확정한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으면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정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 101번입니다. 정비사업별 시행자를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주거환경사업은 시장 군수가 시행한다. 2번 재개발은 조합과 시장수 공동이다. 3번 재건축은 조합과 건설업자 공동이다.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5번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조합과 건설업자 공동 시행이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중요하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받죠. 이만큼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동의 없이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주택 재개발이면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하면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하되 공동할 수도 있죠.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가지고 누가 공동해요 그러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하고 공동할 수 있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등이 정한 자 이 공공하고도 공동하고 민간하고도 공동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세 번째 재건축은 이것도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하든가 공동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동의받아 공동하는데 잘 봐요. 누가 공동하냐? 시장수, 주택공사 등하고는 공동하지만 누구하고는 공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건설업자, 등록업자, 대리인자 얘하고는 절대적으로 공동이 안 됩니다. 주의하죠.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이 하든가 이게 조합을 안 만들고 누가 한다? 소유자도 할 수 있다.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 가지고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하고도 할 수 있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자 공동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할 수 있고 여섯 번째 이거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누가 하냐? 조합이 한다. 조합이 또 공동 나오죠. 공동.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누가 하고 시장, 주택공사 등 공동할 수 있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제한자고 공동할 수 있다. 시행자 부분 출제 잘 되니까 정리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맞춰봅시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 시행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한다. 옳은 편이고 2번 재개발은 조합과 시장 공동이다. 재개발은 조합과 시장 군수가 공동한다. 가능하죠. 3번 재건축은 조합과 건설업자. 재건축은 조합과 건설업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누가 하고 토지 소유자가 더 시행할 수 있다. 이해 물어봤죠? 가능합니다. 5번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누가 한다? 조합하고 건설업자가 공동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02번입니다. 도정법상 정비사업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이다. 알맞은 것은
이거 이 동의 조건이 시험 문제 각각 한 번씩 다 나오는데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봐요. 첫 번째 도시 환경 첫 번째가 이 조합이 봅시다. 조합이 재개발하고 도시 환경 동의. 두 번째 재건축인데 얘가 타겟이죠. 재건축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요? 주택 단지냐 두 번째 주택 단지 외냐 세 번째가 가로주택 해가지고 보세요. 먼저 우리는 뭘 암기해야 돼요? 얘를 암기하죠. 주택단지. 주택단지가 뭡니까? 아파트 단지니까 아파트 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6동이 있다. 그랬을 때 주택단지 그러면 주택단지 암기해야 됩니다. 통별. 자, 통별 얼마요? 3분의 2, 2분의 1 플러스 단지 전체 얼마요? 단지 전체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3분의 2, 2분의 1 그러면 3분의 2가 숫자가 많잖아요. 숫자 많은 게 무조건 뭐라고요? 소유자. 숫자 작으면 면적. 그래서 통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딱 적고 암기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죠. 앞에 3분의 2하고 4분의 3을 밑으로 주택단지 외. 그럼 주택단지 외가 얼마?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뒤에 두 개 묶어가지고 4분의 3, 2분의 1 위로 그러면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뭐가 됩니까?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가로주택은 얼마요?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다. 문제에서 묻는 건 얘죠. 얘하고 4명을 물었어요. 자 봅시다.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추진회가 조합을 설계할 때 소유자 얼마, 기억 얼마? 4분의 3. 큰 게 소유자 4분의 3. 면적 얼마? 2분의 1.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유자 얼마? 10분의 8. 면적 얼마? 3분의 2.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동의 기준은 암기해야지 2에서 못 풀어요. 103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자, 사업 시행자, 시장우수 주택공사 등 지혜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의를 개최해서 조합원 동의받는다. 좋아요. 조합원 동의. 2번. 시장우선 사업 시행 인가 구조할 경우 정비계에서 200m 내 교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된다. 200m죠. 200m 내 교육시설 있으면 교육감과 협의 좀 해라 이 얘기고. 3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을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에 사업 시행계획서에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이 조합이 하면은 사업 시행계획서다 그냥 조합원동인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입니다. 4번 시장운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이면 정비 사업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되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지정 개발자 할 때 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끝나면 돌려줍니다. 4번이 틀렸어요. 5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일부 건축물 전치 또는 리모델링 가능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계획 작성에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4번 봅시다. 104번. 도정법상 주택 재건축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최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는 자 기업 과밀 억제권역 안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5주택을 소유했다. 과밀 억제권역 안 투기 과열지구에서 5주택을 소유했다. 자, 생각해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는 가진 만큼 다 준다 그랬죠? 근데 과밀 억제권역 안쪽에서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면 3주택이 아니야. 3주택이야? 근데 투기 과열지구면 딱히 없잖아요. 그럼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어떻게? 정전 토지주택 가격 범위 내에서 그게 안 되면 정전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개까지 줄 수 있다. 그래서 1번 과밀 억제권역 안에 투기 과열지구는 최대 2개까지 줄 수 있고 과밀 억제권역 안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면 3주택이 하니까 3개 줄 수 있고 과밀 억제권역 밖에 5주택 가지면 가진 만큼 줄 수 있으니까 5개가 되겠죠.
단 토지 등 소유자는 근로에서 기숙사 용도로 소유하지 않고 또한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다. 이게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면 그냥 다 가질 수 있죠. 국가지자체 주택공사를 또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답은 2개, 3개, 5개, 3번이 됩니다. 105번입니다. 105번. 건축법령상 건축법 전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을 바르게 연결한 것. 당, 동, 읍의 경우는 인구 500인 이상이다. 건축법의 전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은 간단하게 암기해야 돼요. 건축법의 전 규정 적용하는 지역 첫 번째 어디입니까? 첫 번째 도시지역, 두 번째 어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세 번째 어디요? 동 또는 읍, 섬이면 인구 몇 명 이상? 500인 이상이 돼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억 포존 녹지 안에 자연취락 주거, 포존 녹지는 당연히 도시지니까 되죠. 그러면 기억은 되고, 니은 지구 단위 계획에 속하지 않는 농림지역의 통이니까 되네. 통이니까 니은도 되네. 디귿 지구 단위에 속하지 않는 계획관리 읍이니까 되네. 디귿도 되네. 리을 지구 단위에 속하지 않는 보존관리 면은 안 되네. 기억, 니은, 디귿은 건축법의 전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10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바닥 얇게 400인 다중생활시설 뭡니까? 이종근생이죠? 이종근생. 바닥 얇게 500 미만 이종근생, 500 이상이면 그것은 숙박입니다. 2번 안마시설소는 위락이 아니고 이종근생. 3번 바닥 얇게 100종 단란주면 150 미만이 뭡니까? 이종근생. 4번 치과 의원이잖아요. 의원. 병원 그러면 의료시설인데 의원 그러면 일종근생. 5번 바닥 얇게 200인 극장은 이종근생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107번 건축가 대유선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기둥 한 개 증설해서 높이를 높이는 것은 대유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가 증가되면 좌우지간 뭡니까? 증축입니다. 증축. 1번 증축 틀렸죠. 2번 내력변 면적 30 이상 수선했다. 대수선 맞습니다. 방화벽 10제곱미터 수선했다. 방화벽은 아무리 조그마하더라도 대수선. 4번 건축물의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했다. 대수선입니다. 5번 건축물의 일부 철거하고 정정 규모 이하로 다시 쌓는 것 그것은 개축이죠. 일부 철거 정정 규모 이하니까 개축. 108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공장의 건축을 받고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해야 한다. 자, 1번은 틀렸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가받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1년 내 착수 안 하면 근데 이게 공장이면 몇 년인데 공장은 몇 년? 3년인데 이 공장이 어디에서 농지에서 해가지고 농지 전용이 수반돼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이 기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연장이요?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1년, 3년, 2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능한데 가면 취소해야 한다요. 그래서 1번 공장 건축허가 받고 1년 그러지 말고 3년이죠. 3년 내 착수하면 취소해야 한다고 틀렸어요. 2번 건축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적 형성적이 아니고 건축하는 명령적이죠. 명령적. 건축허가가 뭡니까? 건축하지 마. 의무를 해제하는 것. 권리 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입니다. 3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를 하더라도 40층의 건축물 특별시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3번이 어른표인데 이거 좀 우리 암기 좀 해야 됩니다.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특별시장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층수라면 몇 층이다? 21층 이상. 연면적 얼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두 번째 이게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뭐를 해가지고 증축을 해가지고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 단 해가지고 자, 이 규모 이상이 돼도 공장이나 또는 창고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것은 제외합니다. 좀 무슨 얘기냐? 공장, 창고, 건축 심의 거친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안 하는데 이 심의 중에서 초고층은 다시 제외가 된다. 초고층은 제외가 되니까 초고층은 여기에서 3번으로 가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3번 옳은 표현이고요. 4번 시군구청장은 도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건축 허가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허가 제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면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허가 착공을 제한하는 것이지 시군구청장이 스스로 허가 제한한다 그런 제도는 없어요. 5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신고 대상인 공사형 가설 건축물 건축이 필요한 경우 다시 공사형 가설 건축물 건축 신고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있죠. 건축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건축 허가받았으면 거기에서 공사형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가 필요하면 공사형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받은 걸로 본다 그래야지 별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109번 공개 공지에 관한 선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다.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입니다. 2번 바다 면적 5천 이상이 운수 시설은 공개 공지 설치해야 된다. 해야죠. 운수는 해야 되는데 주의할 거 운수는 여객용만 해당한다는데 여객용 시설은 제외가 아니고 여객용만 그래야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4번 적용면적과 매정문화재 보호 및 조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는 매장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번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 이하에서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즉 공개 공지 설치하면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0번입니다. 110번 건축법령상 1000제곱미터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의 건축물의 용적률이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 풀면서 계산 문제 나오면 일단은 패스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끝난 다음에 다시 와야 돼요. 계산 문제는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처음에 못 풀면은 이게 좀 그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줘요. 자, 용적률 얼마인가? 용적률이라는 게 별개 있습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대지 면적 1000주고 연면적 찾으면 되는 거죠. 자, 하나의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이다. 건축 면적은 700이고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바닥 면적은 500으로 동일하다. 지하 2계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일종 근생 사용된다. 지상 5계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된다. 내용을 이해하면 너무 쉬운 건데 각 층 바닥 면적은 전부 다 500으로 똑같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는 몇 층이 있답니까? 5계층이 있답니다. 4개입니까?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하니까 결론은 얼마 됐어요? 1000분의 얼마라고요? 2500이네. 용적률 몇 프로입니까? 250%입니다. 용적률은 250%. 그러면 이 문제에서 건축 면적은 700이고 각층 바닥 면적 500이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 면적 700 이런 게 함정이 되는데 자, 그림 설명은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1000제곱미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자
지하에 1층, 2층이 있고 지상에 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으면 4층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자 이 면적이 전부 다 500이 500 전부 다 여기가 500, 500, 500, 500, 500, 500인데 5층을 갖다가 이렇게 5층을 갖다 샥 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500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건축 면적은 이쪽 끝이 보이고 이쪽 끝이 보여가지고 건축 면적 얼마로 나오냐 700으로 나오는데 건축 700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각층 바닥 면적은 500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구조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250%가 됩니다. 11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이행보증금 부과기준이 다른 하나는 이거 이행보증금 부과기준이 다른 하나 찾으라 그러면 간단하죠. 첫 번째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100분의 10 이건데 100분의 50이 자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했다. 건폐율 용적률 초과 또 허가 대상인데 무허가 신고 대상인데 무신고 건축 그러면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나머지 기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인지 말하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자 1번 건폐율이 법정 기준보다 20% 초과 왜 20%일까? 이거 작아지 이거 따지지 말고 뭐라고 건폐율 초과라고 건폐율 초과 문제에서 묻는 거 빨리 개최하지. 허가를 받지 않고 3층이든가 말든가 무허가로 건축했다 이 얘기고. 자 대지 안의 공지 확보 기준 여기 있죠. 얘는 여기 있고 용적률 5% 초과 용적률 초과했다. 5번 신고하지 않고 50 신고하지 않고 했다. 건폐율 용적률 무허가 무신고 얘들은 100분의 50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문제가 묻는 건지 뭔지 말면 금방 풀 수 있어요. 112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 틀린 것 1번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이게 세대 구분형 맞습니다.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별도의 부엌, 현관 따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전용 면적이 14 이상 기억해야 돼요. 14 이상. 4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경량구조 경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5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5분의 1 넘지 마라. 5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3분의 1. 답 5번이네요. 113번 리모델링 옳은 것은 1번 건축물 노후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서이나 신축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말이 안 되죠. 대수선 하는데 무슨 신축이 들어갑니까? 이 리모델링 하게 되면 대수선 플러스 일부 증축이지 신축은 아니에요. 신축은 틀렸네. 1번 틀렸어요. 2번 증축을 위해서는 사용검사 후 몇 년경과 15년 이상 15년 이상 물론 1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3번 공동주택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100분이 아니고 10분의 5 이내 증축할 수 있다. 전용 면적이 85 미만이면 10분의 4 이내 아니죠. 증축의 범위는 전용 면적 10분의 3 이내 10분의 3 이내 85 미만이면 10분의 4 이내 그래야지. 4번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한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세대수를 증가하려면 기존 세대만 100분의 15. 5번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면 몇 개 층? 2개 층. 15층 이상이면 3개 층. 5번이 맞네요. 14번입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주 잘 나오는데 주택조합은 시군구 인가입니다. 인가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신고. 1번 틀렸죠.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해야 된다. 어찌하죠? 당연한 얘기지. 등록사업자하고 건설업자가 이 지금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하게 되면 등록사업자가 시공하니까 시공력 책임은 기본이고 등록사업자 잘못해서 사업이 지연됐다, 중단됐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번 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해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되고 우선 공급해야 되고 아니고 우선 공급할 수 있다죠. 안 그러면 분양이 안 되니까 왕심리 생각이 돼. 왕심리 분양이 안 되니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두 군데나 틀렸네요. 14번 투기관리 간에 관할 시장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을 선정할 경우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죠. 안 된다. 5번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한 명령 처분 위반할 때 설립인가 취소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취소 하이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구분 잘해야 돼요. 답 2번입니다. 115번입니다. 주택법령상 건설용지 확보에 관한 섭니다. 틀린 것은 1번 국가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주택조합이 건설할 경우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건설에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 임대할 수 있다. 1번은 맞습니까? 맞죠?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든가 조합주택이 건설한 주택건설에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1번 O. 2번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 임차로부터 2년 내 조합주택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요. 2년 줍니다. 2년. 2년 내 주택 건설해라. 아니면 대주택해라. 안 하면 된다. 환매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번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또 신경 써야죠.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환지방이 채비지를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매각 요구하게 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4번 위 2의 경우 4번 위 3의 경우 사업주체가 환지계 수입 전에 채비지 매각 요구하게 되면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 매각 채비지를 환지계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해 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환지계 작성 전에 채비지 매각 요구하게 되면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 줘야 돼요. 4번 채비지 양도가는 원칙 뭐라고 했어요? 채비지 양도가는 감정가, 적당적인 감정가, 임대주택 등 그러면 저소원가죠. 근데 처음부터 공시지가 말이 안 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임대주택 등 그러면 그때는 저소원가 그래야죠. 5번이 틀린 표입니다. 16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공급 및 분양가에 대한 설명이다. 주택공급 및 분양가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가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는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 승인이에요. 근데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죠. 복리시설에 대해서 모집할 때는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1번처럼 승인 그러면 안 되고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신고. 1번이 틀렸어요.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 승인 받지 아니한다. 즉 원래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이고 복리시설은 시군구 신고인데 국가, 지자체, 공사는 승인 신고 안 합니다. 맞는 말이죠.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구성된다. 당연한 얘기고. 4번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을 때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분양가 공시가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하고
민간택지는 공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는 시, 군, 구청 정한다. 5번 관광진흥법에 지정된 관광특기의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 게 3개 있죠. 첫 번째 도세, 두 번째 경제자유기업, 외자유치,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또 관광특구 150m 이상인 공동주택. 세 가지 기억하시고 117번입니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옳은 거. 전매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상속, 그 밖에 권리 변동 수반은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상속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상속은 어디든지 열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특이과열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주자 선정된 지위에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 충청권 외에는 5년 이러면 안 되죠. 이 특이과열지구 지위, 수도권, 충청권은 이전 등기 완료할 때까지 단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도권, 충청권 외의 지역은 1년이죠. 1년. 5년이 아니고 1년. 3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전매 제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매할 수 없다. 아니요.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이 이전한 경우로서 토지주택공사에 동의받으면 그거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전매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업주체가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할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된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이 기간 동안은 전매할 수 없다. 즉 최초 이전 등기하고 그 기간 일정 기간 내에는 토지주택공사 외의자에게 이 소유권이 이전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럼 부기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4번이 맞네요. 5번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지위에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택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 선정된 지위를 매입해야 된다. 5번 문제 이게 지금 작년에 한번 났던 지문인데요. 5번 문제 한번 딱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5번 보면은 잘 봐보세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입주자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지면 지위입니다. 지위를 전매하게 되면 이거는 사업주체가 사들여요.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 사들인데 얼마 주냐 그러면 사업주체가 환매할 때 이 금액이 이겁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입비용. 이 금액을 주고 산다 해서 매입비용인데 입주금 뭐냐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갑이 자 이게 지금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 현대 자 현대가 아파트 분양한다. 갑이 자 계약금 예를 들어서 계약금 얼마 넣냐? 계약금 5천만 원 넣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중도금 1차 얼마 넣냐? 1억 5천. 여기까지 넣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 여기까지가 2억이다. 이렇게. 자, 2억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플러스 이자 주거든요. 이자. 1년방에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2억 얼마입니까? 2억 100만 원. 이게 뭐가 돼요? 매입비용이요. 근데 갑이 이거를 전매했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얼마에 전매했어요? 자기 들어간 비용 얼마? 내가 돈 얼마 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2억 했다. 자, 2억 플러스 P 얼마? 1억 해가지고 나는 얼마에 팔았다? 이걸 갖다가 3억에 팔았다. 이 3억이 뭡니까? 전매대금입니다. 전매대금은 갑이 을에게 팔아먹은 금액이 전매대금이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환매할 때는 매입비용, 입주금 플러스 이자 주라겠어요. 입주금 플러스 P 주라겠습니까? P가 나올 리가 없죠. 매입비용이 이제 뭐가 아니요? 전매대금이 아니요. 근데 5번에서 전매대금 지급하고 작년에 이 지문이 나오니까 과연 이 지문을 누가 빨리 해석했을까? 전매대금이 아니고 매입비용입니다. 18번입니다. 주택 공급 질서 결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상환 채권의 양도 1번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토지상환 채권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기 도시개발법에서 수용사용 방식이라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대금의 수용사용 방식이면 사전에 현금 줘야 되는데 이거죠. 시행자는 소유자 원할 때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공사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을 줄 수 있는 채권, 이게 토지상환 채권 아닙니까? 그게 주택법에서 왜 나오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다른 데 있는 거 끌고 와가지고. 1번은 엉터리고, 2번 입주자 저축 증서 광고 안 돼,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 안 돼, 시장이 발행한 철거 예정 증명서 매매할 목적 광고 안 됩니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말았죠. 5번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체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의 매매도 안 됩니다. 19번 농지 소유상은 틀린 거 1번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때 농지 소유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농업경영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소유상은 적용 안 받아요. 2번 8년 이상 경영하고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경작 이농 그러면 얼마요? 만. 3번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하지 아니한다. 상속 농지 중에서 만. 4번 농지 소유에 대해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법 적용한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만 정합니다. 다른 법은 농지 소유에 대한 특별 조항을 만들 수가 없어요. 4번이 틀렸네요. 5번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하며 소유상환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120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해제할 때는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1번은 일단 옳은 표현입니다. 2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자, 2번은 뭐가 틀렸는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 3번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의 용선 확보, 수질보존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진흥구역이고,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예,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 그게 보호구역입니다. 반대로 나왔죠. 4번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대상이다. 좋았어요. 다음에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데 광역시 녹지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광역시 녹지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번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그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왜 토지주택공사입니까? 누구한테 가야지? 농어촌공사한테 가야지. 그래서 농어촌공사지 토지주택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20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또 해설을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이 7월입니다. 7월. 지금이 7월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의고사 봤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나온다는 게 좀 힘들어요. 최소한 문제풀이는 한 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일순을 하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점수가 나오니까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점수 나오기는 우리가 원하는 60, 70, 80 나오기 좀 힘든 시기입니다.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하여튼 여기 나오는 문제만큼은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 한 부분 위주로 추려서 낸 거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만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내용만큼은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